저는 전라북도 전주에 전주을 지역구를 갖고 있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입니다. FTA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2년 전에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년 동안에 약 2천억 예산이 모아져야 되는데 현재 10% 정도밖에 모아지지 않았고 거기에 이익이 공유되고 있는 대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대기업들의 대표들을 증인으로 모시고 상생협력기금을 이렇게 충분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오늘 하겠고, 특히 농식품부 및 관계기관들이 지금까지 아주 무성의하게 지금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림부가 농식품부가 돼서 이제 생산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다시 얘기하면 팜 투 테이블, 농촌의 현장에서 테이블까지 하는 모든 산업을 일관화시켜서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현재도 농업 쌀 생산이 과잉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생산 조정을 못하고 거기에서 오는 변동직 불금, 또 쌀이 남아서 사료용으로 소, 돼지 먹이는 거, 거기다 저장비 포함해서 1년에 2년 전에 2조 7천억이 나갔고, 또 금년 18년은 2조 300억, 2조 원이 정책 실패로 이렇게 공중에 떴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농촌 현장의 새로운 발전에 써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쌀 과잉 생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쌀 약 10%인 8만 헥타를 휴경하는 쪽으로 격리해서 생산 조정을 한다고 하면 그 2조 원의 그러한 그 정책 실패 예산이 새롭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거를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질책하고 그런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에 오랫동안 계셨죠? 네? 그래서 이게 복지부에서 시각 청취자분들은 지금 6년 동안 그냥 우리 농식품을 놀고 있다가 1년 정도 서로 협의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내용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게 협력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PLS는 우리 3,000평 이하가 80% 있는 농가의 입장에서 범법자 양산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범법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는 의원님도 해주시고, 오늘 제가 해야 되는 상생협력기금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농민 출신입니다. 우리 5분 오셨는데 30년, 40년 전에 수입개방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제가 했고, 저는 키위 한 달에 수입개방이 돼서 농민들을 살리느라고 너무나 고통 속에서 극복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우리 농촌 인력의 근로자로 큰 기여를 했고, 또 개방화 시대에서는 수입개방을 통해 가지고 대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과정에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은 계속 확대돼서 2년 전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법으로 만들어서 일반 기업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여기 좀 보시면 국회 비전 동의가 2015년 12월 30일 됐고요. 그 다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무역협회에서 이렇게 민간대책 공동위원장, 김인호 회장, 박영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협창수 회장 이렇게 했고, 또 박경택 화용구, 그 다음에 무역협회 여기 전부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한겨레 신문에서 나오는 이 정경련 부회장이 상생기금 미리 동의한 것. 또 그 다음 없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2년째 걸렸는데, 대기업들이 정말 너무 관심이 없어.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습니다. 아니, 상생협력해달라는데 내용 들여다보니까 무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같은 그러한 비슷한 종류로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국정농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야금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익을 본 거에 대해서 공유하자.
그래서 상생 협력하자. 그래가지고 만든 돈이에요. 근데 여기 내용 우리 저기 삼성전자 주홍기 부사장님 제가 이 내용 보니까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없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손을 못 댔다는데 그런 겁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아니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대중소기업 협력기금이 한 2천억 냈던데 거기는 뭐 가이드라인 있습니까? 그때 당시 2011년도에 출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니 왜 그게 가이드라인 있냐고요? 없어요. 네, 그것도 권장조항이에요. 그러면 하나 여쭤봅시다.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협력자금하고 이 농어촌 상생 협력자금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최소한 똑같은 돈급은 되겠죠. 맞죠? 그러면 가이드라인 정해졌구만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좀 알겠습니다. 가까이 놓으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중소기업 대중소 협력기금을 지금까지 5년 정도 쭉 내려왔는데 이건 법적으로 상생협력기금 농어촌 그러면 한중 FTA만이 아니라 모든 FTA에서 피해보는 거를 좀 더 상생협력을 통해서 민간기업하고 농업하고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상생협력을 통해서 농업발전 해보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사실상 우리나라 제가 이번에 또 유럽을 갔다 왔는데 삼성전자 그 간판들이 있으니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게 있음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걸 조금만 나눠 갖는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농업에 대해서도 큰 기회가 될 거고 그게 발전적으로 이런 모습을 만들어서 이런 데 돈을 많이 내는 것이 국정농단하고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답변 다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철 선생님. 네. 저 여기 사회공헌 담당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최정현 회장이 농업에 부채 관심 많은 것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님도 그렇고. 네. 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농어촌 상생 협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해줄 수 있는 거죠.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누가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갑질하고 있다고. 저는 이런 갑질이라면 10배라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 300만 농민들이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대기업들이 손잡고 상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의 모습이에요. 지금 양극화가 되니까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그 대기업들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이런 걸 해서 여러분들이 좀 내주십시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제가 홍보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경석 전무님은 좀 내셨어요. 내셨는데 그 현대자동차가 그래도 지금 이익 공유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데라서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이나 소비자하는 분들이 공히 저희 현대차 그룹의 고객이십니다. 그래서 이 당사 고객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모색하는 과정 중에서 그 사회공헌 측면에서 농어촌 상생기금을 출연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LG의 창업 회장님이 연암대학 창업시장이죠. LG. 거기 가서 버섯 하는 것도 같이 해봤고, 야 우리 그 회장님 농업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많구나. 근데 여기는 왜 관심이 없었습니까? 예, 그 농어촌의 사회공헌 활동은 뭐 다른 방향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대기업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관심이랄까 애정이랄까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간절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희 농업이 소농으로 해서 네덜란드처럼 빨리 경쟁력 강화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헥타르 미만이 지금 83,000평 이하가 거의 80%를 차지해요.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 복지 정책을 써야 되고 또 아울러서 이러한 대기업이
그렇게 수입 개방을 통해 가지고 농촌이 손해나고 그 이익이 났으면 조금씩 이렇게 보탬을 줌으로 해서 이런 현생의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보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면을 조금 가셔서 회장님들한테 잘 보고 하셔가지고 정말 내년 올 내년에는 정말 내년 또 저 여기 그대로 있을 겁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정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종현 전문님. 네, 그럼 이종현 형님 요새 저 롯데마트 이런 등에서 지금 우리 농업 상생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나 피부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앞으로도 그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농어촌 상생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수입 개방에 직접 당사자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항상 농민들 수백 명 같이 함께 비닐하우스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그때 뭐였냐면 이제 정부가 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하니까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총론적으로 공감이 드는데 그러면서 우리 농업을 아까 네덜란드처럼 조직화, 규모와 차별화,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제대로 키웠더라면 하는데 너무 아쉬움이 커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미 고령화 되어가지고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사마불 시대가 됐으니까 대기업과 우리 농촌이 농민들이 이 상생 개념의 어떤 문화를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5대 기업들이 앞장서 주신다고 하면 정말 농민들한테 큰 기회가 될 거고 그러한 등등이 이제 그 한의 맺힌, 아픔의 맺힌 우리 농민들한테 큰 아픔을 풀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농민 출신으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잘해주시면 적극 홍보할 것을 약속드리고 꼭 좀 이번에 그 세상에 하나도 한 푼도 안 냈대요. 그래가지고 돈 260억을 보니까 무슨 공기업만 50억 뭐 20억 이렇게 내놓고 그 내놨다는 게 현대에서 내놓은 사업 요것밖에 없어. 근데 이게 제가 여기 농해수에 와보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금 당론으로 1,220만 원 돈 우리 전체가 모아서 지금 마중물로 내놨어요. 내놓고 여러분들한테 함께 해달라고. 꼭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서 현 기금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SK에서도 그 SK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그리고 SK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존의 어떤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게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LG에서도 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이 지금 도전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대 자동차부에서도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서 농촌 상생 협력 기금에 대한 적극 검토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지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